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벌써 교재 236페이지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교재 236페이지부터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이제 토지개발업자 되기인데요. 토지개발업자 되기 프로젝트 하기 전에 우리가 정리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혼자서 등기하는 요령이라든가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에 낙찰자의 부당이득금 완화 청구 소송 내용, 또 법정지상권의 이 법리, 또 성립 요건,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 파트 6이 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송달하고 강제집행 부분인데, 이 강제집행하고 송달은 우리가 이 공유지분을 하면서 크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공유지분 부동산에 관련된 경매 물건에 관련된 정리하는 시간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길면은 3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파트가 끝나고요. 그 이후로 이제 그 토지개발업자 대기 부분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그 공유지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부동산을 2명 이상 사람이 각각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공동 소유한 공유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매물건에 이 공유지분이 나오게 되면요, 이제는 이게 그 돈이 된다, 또 뭐 이러한 물건들이 특수물건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테크닉들을 갖고 계셔가지고 일반 물건에 비해서 낙찰 가격이 좀 낮아지니까 이 지분 경매를 좀 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공유지분 경매는요, 그냥 일반 아파트나 다세대를 그냥 낙찰 받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그 강의실에서 하는 실전반에서는요, 이 중점적으로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 공유지분 경매에서의 지분 경매와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내용을 합니다. 우리가 토지만을 낙찰받고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지분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공부를 합니다. 또 지분경매 플러스 분묘기지권이 있는 이러한 물건들을 또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물건들을 분석하고 낙찰을 받습니다. 또 지분경매 플러스 선순위 임차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풀어나가는 이러한 그 실전반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안들이죠. 또 네 번째는 공유지분과 부실채권에 관련된, 이 부실채권에는 많은 그 타공유자의 채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갖고 우리가 그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 4가지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공부에서 우리가 그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교재에서 우리가 그 지금까지 나홀로 소송도 했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그 정리 차원에서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그 다음 그 과정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거를 그동안 그 계속 이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공유지분 물건에서는 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경매 절차에서 공유지분 매각이 되면 그 부동산의 공유자한테 그 지분의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권리를 허용하는 권리를 줬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의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그 공유자의 매수권은 경매뿐만 아니라 공매에서도 똑같이 그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수록되어 있고요. 공매에서는 국세징수법 제73조에 이러한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허용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제3자가 계속 그 지분 물건에 계속해서 그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제3자에게 이 소유권이 넘어가 가지고 소유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장래 법적 분쟁만을 야기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공유물을 하나로 이렇게 같은 공유자에게 하나로 몰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허용하게 됐고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하는 요령이나 이러한 그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입찰 마감 시간이 아니라요, 그 물건의 매각일의 종료를 고지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시에는요, 입찰 보증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가져가지 않으면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대기 내지는 우리 그 지분경매 해법 2 뭐 이런 그 교재에서 계속 그 연재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 법정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보증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타공유자가 그 물건을 타공유자가 가져가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법원에서는요, 실무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한 해만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미리 우편으로 그 타공유자들이 경매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우리 그 문건 처리 내역 있지 않습니까? 법원 경매 사이트에, 거기에 보면 공유자 누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가 법원에 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또 타 공유자가 혹시 그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려고 입찰 당일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무조건 포기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지분 낙찰자들한테 타 공유자들을 압박을 통해 가지고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뭐 이렇게 그 크게 5가지 정도의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낙찰받고 나면요, 일단은 내용 증명을 보내 가지고 내가 그 지분을 매수했다, 그러니 지분 해소 문제로 나하고 같이 한번 의논 좀 해보자, 이런 뜻에서 처음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소송에 하게 되려면요, 최소한 2회 정도는 보내줘야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내용 증명 한번 딱 보내고 뭐 소송장을 낸다든가 이러면 조금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소를 현물 분할이나 대금 분할을 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통해 가지고요, 공유물에 관해서 타공유자가 그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꼭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 임대한 경우에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드릴 주안점입니다. 꼭 타공유자가 살지 않더라도 그곳에 타공유자가 임차금을 받고 임대를 타인에게 해줬을 때도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지만 낙찰받았을 때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 철거미 지료 청구의 소,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거죠. 지료 청구의 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분만을 낙찰받았을 때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인도명령 같은 경우에 낙찰받은 지분에 살고 있는 경우 인도명령 대상이 됐을 때는 또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낙찰받은 후에 지분 취득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인도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나는 이러한 그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그래서 그 잔금을 내고 진정한 소유권을 가졌지만
당신들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요. 이렇게 그 건물 뭐 철거를 토지를 받았을 때는 건물 철거를 얘기한다든가 인도 명령을 얘기한다든가 지료를 청구한다든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든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용 증명을 2회 이상은 보낸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내용 증명을 2회 이상을 보낸 후에 하는 것이 조금 순서적으로 맞을 거고요. 너무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요, 한 번 정도 보내고요, 묵묵부답이라든가 큰 이런 그 진전이 없을 때 압박과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더 보낸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유물 분할 청구소라든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또 건물 철거 및 치료 청구 소송, 인도명령 같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 공유지분을 이렇게 취득한 다음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은요, 그 보관처,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중에서 이렇게 그 보존행위로서도 또 관리행위로서도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지만은 과반수에 이르지 않는 그 소수 지분을 갖게 되면요, 이 인도명령을 점유자들한테 신청할 수 없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과반수에 이르는 공유지분권자가 없거나 과반수에 이르더라도 이러한 점유자들이 과반수 공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가지고 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거라면은 이러한 인도명령을 또 보존행위로서 인도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인도명령 우리 교재에서 지난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지분에 기해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2분의 1 지분권자가 매수해도 2분의 1 지분권자가 타 공유자에게도 또 인도명령을 2분의 1 지분 타 공유자 2분의 1 지분권자에게도 또 보존 행위로서 이렇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지난번 그 유튜브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앞에 제가 계속 연재한 유튜브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요, 이러한 인도명령 부분도 교재에 따라서 이렇게 쭉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물을 자기 면적 그 지분 비율만큼 면적을 나눠서 가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서로 뭐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공유물 분할 그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대금 분할,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경매에 의해서 그 형식적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또 우리가 꼭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요, 공유물 분할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합의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공유물 분할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그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물건을 내가지고 또 팔아서 또 서로 돈을 나누는 방법도 있을 거고, 꼭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이러한 그 형식적 경매를 통해 가지고 배당금을 받아 가지고 나누는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있게 해서 전략을 짜 가지고 타 공유자하고 같이 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 부동산의 그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때 1% 정도를 청구한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월 1%죠. 그러면 1년에 12% 정도를 청구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피고가 무응답해 가지고 응답하지 않고 무변론 판결을 할 때는 그냥 1%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고요. 피고가 임료가 너무 임차료 상당하는 그 임료 1%가 너무 세다, 뭐 그러면은 법원에 임료 감정 신청해 가지고요, 거기서 나온 가격으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1%를 신청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협상의 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사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데 그냥 그 판결문을 작성하는 무변론 판결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게 협상의 하나죠. 그냥 내가 청구한 그 감정가의 1%를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라는 것은요, 기준이 감정가의 1%를 그 비용으로 그냥 청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그 심리적인 압박도 가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그 최저 임료 결정하는 데서 어차피 법원에서 임료 감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부풀려 말하기, 협상에서 말하는 부풀려 말하기의 일환으로 협상의 부풀려 말하기의 일환으로 감정가의 1% 정도로 부당 임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협상에서의 부풀려 말하기의 전략입니다. 우리 제가 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협상란에 보시면요, 시옷 이응 지읒 치읒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엄살부리가 부풀려 말하기죠. 그래서 부풀려서 이렇게 말하는 협상의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하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밴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밴드는요, 이제 지난주 일주일 전에 제가 공지 드린 것 같죠. 밴드 실명의 회원 가입 밴드로 이제 전환됐습니다. 프로필을 실명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그 LKS, 더쿨, 줄리아, 또 파워드림 이런 식으로 그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요, 전부 곧 퇴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보시면요, 여러분들 실명으로 꼭 전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의 밴드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실명으로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수락받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우리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공부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공부하는 방법은요, 1일 특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이따 3월 26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하는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매주 수요일 날 실전반 등록하는 오프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이고요. 회비는 300만 원입니다. 또 이거 과정을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6개월 과정이 2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지분경매 멘토와 저녁을 함께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또 지분경매 해법 1, 2 온라인 과정 25만 원이에요. 2개월 과정 기초 과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실전반은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잠시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밴드에 글을 올려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이 올라온 내용 중에 부산에 살고 있는 경매 초보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이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고 이런 내용들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3분의 1 지분 경매를 받았는데 여기에 내용 증명 양식 좀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메일에 보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밴드의 취지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특강이라든가 실전반 또 동영상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밴드 이 사정이 잘 안 돌아가네요. 이상하게 앞에 특강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이 특강이 있습니다.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조금 공부 내용을 좀 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우리 유튜브 이 강의하면서 제가 올려놓은 건데 3월 26일 화요일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3대 대박 투자법, 채권 양수도하는 4가지 거래 방식, 지분경매에서 채권 양수도 기술, 근저당권부 질권 투자, 지분경매의 기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및 부동산 가압류, 또 이렇게 개발행위와 경영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5만원 합니다. 우리 010-3033-9074 홍보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 농협 계좌에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대역 13번 출구 내지는 1번 출구에 있는데 여기 진송빌딩 1층 우리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지분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방법 5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 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이 지분경매의 소송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좀 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분경매에서의 법정지상권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끝내고 나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토지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개발업자 되기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곧 토지에 관련된 내용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건물이 있고 토지만 지분으로 낙찰 받았을 때 이 프로세스, 해결 프로세스만 갖는다면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높은 가격에서 낙찰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상당히 하이테크 기술이에요. 지분경매에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잘 쉬시다가요. 또 이 주말 잘 휴식 보내시고 다음 주 주말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